안녕하십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 원장 사법부와 그 다음에 민주당 간의 전쟁이 전면적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청문회 못 나가겠다. 그 다음에 지기현 부장과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못 나가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자기들 체면을 완전히 다 구기겠잖아요. 지지율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이 자들이 미쳐서 돌아가서 조희대를 탄핵을 할까? 아니면 이게 우리 국감에 세울까? 아니면 이게 대법원에 몰려가가지고 현장에서 조희대 나와라! 대법원에 몰려가가지고 면담을 할까? 지금 여기 별의별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감할 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짤막하게 인사하고 가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희대 나가지 마라. 계속 조희대 상대로 질문을 하자. 이렇게 별 아이디어가 별의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민주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또 강경파들 정청래, 추미애, 전현희, 김용민 이런 자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또 이재명이는 난감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실에서 난감해. 왜냐하면 법원하고 극한 대결할수록 피해보는 거는 이재명밖에 없어. 지지율 떨어지고 또 재판 재개되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통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추미애나 정청래나 전현희나 김용민이나 자기 정치하거든요. 자기 정치한다고. 전현희는 서울시장, 그 다음에 추미애하고 김용민, 너는 경기도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도 강경파들, 다음에 당대표를 연임해야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니까 대통령실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여기에서 이제 법 쪽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레드라인을 넘는 게 어디까지냐. 지금도 전면전인데 과연 이게 사법부와 민주당의 전쟁에서 레드라인이 어디냐.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레드라인을. 첫째는 이게 조희대 탄핵. 조희대를 탄핵하는 순간에 서로 레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면적으로 가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조희대 탄핵. 그 다음에 대법관 정원. 대법관을 갑자기 26명으로 늘리면요. 이거 전쟁입니다. 이것도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부. 내란이든 김건희든 최성민이든 이것도 레드라인을 넘는. 보통 우리가 법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법하고 민주당의 전면전에서 레드라인은 어디냐? 세 가지. 조희대 탄핵.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그리고 이제 대법관 정원. 이 세 가지가 레드라인을 넘으면요.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이제는 서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극한까지 서로 권한을 행사하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국회가 가진 권한은 뭐가 있다? 탄핵권이 있는 거예요. 탄핵권. 그 다음에 사법부 예산권. 예산 다 잘라버린다. 탄핵권, 예산권. 이걸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짓 했잖아요. 대통령실에도 예산 다 잘라버리고 탄핵하고. 그럼 이게 법원은 레드라인을 서로 넘었을 때입니다. 법원은 어디로 가느냐? 법원이 가진 권한은 재판권이 있죠. 재판권. 저는 세 가지가 있다 봅니다. 법원이 방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권한이 있다. 첫째, 바로 누구나 아는 이재명의 재판 재개.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게 강력한 방역 카드입니다. 소환만 해도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엄청 부담되는 거죠. 결국 불똥은 이재명한테 튀는 겁니다. 민주당과 전면전하면. 이건 못할 거 없죠. 5개 재판부에 판사들이 기강돼 있는데 소환장 하기 어렵습니까? 어차피 탄핵당해 사법부 예산 제로. 탄핵당하면 이재명 소환장 하나 보내는 게 어렵습니까? 소환장 돈에게 우편 몇백원만 하면 우편, 등기 우편 보내면 되는데 몇백 원 더 하나? 한 몇천 원만 하면 이게 보내면 되는데 이게 카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부 이 카드는 뭐다? 재판권이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제 그 보석과 무죄 두 개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무죄를 주면요. 그럼 이게 이재명 정권은 꼬꾸라집니다. 이거 대법원 가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10대 2냐 만장일치냐 이것밖에 쟁점이 없어요. 10대 2냐 오경미하고 이영구 아니면 이게 만장일치냐 이게 문제지 무조건 무죄입니다. 내라는 이게 카드가 있죠. 그리고 1심에서 지경 판사도 청문회 오라. 근데 지경 판사가 먼저 내란에 대해서 무죄를 주면 이게 법리에도 맞고 이 민주당이 난동질하니까 민주당 이 난동을 제압하는데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드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무죄를 주는 이게 그 사법부가 가진 카드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 보석도 있거든요. 보석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저는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그랬죠. 법리적으로는 필요적 보석, 무조건 이게 보석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판사가 눈치를 봐가지고 무서워서 어디 이거 백대현 판사가 이게 무서워서 하겠냐. 그래서 한 10% 정도 봤는데 지금 확률을 저는 약간 올리잡아요. 확률이 약간 올라갔어요. 원래 보석의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잘하면요.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률이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왜? 워낙 민주당이 개판치니까 그 판사도 사법부에 있는 판사도 열받잖아. 백대현 판사도. 이놈들이 뭐야 이거. 내가 소신껏 해야 되겠다. 나 정청래 눈치 보고 쪽팔린다. 부끄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그 태평양에서 있던 원칙 판사거든요. 그 판사가 그러면요. 저는 확률이 조금 올라갔다 봐요.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까지 심각하면 구토까지 현기증 때문에 오늘 내란 재판문에 못 나왔거든요. 지금 건강이 몸무게 빠진 거 봤잖아요. 정말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전한길 강사가 오열할 정도로 지금 이게 건강이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구토 현기증까지. 그러면 저는 충분히 판사가요. 이제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 하는데 사법하게 해도 너무하잖아. 특히 이거 판사가 지기현이하고 친하거든요. 지기현이하고 매일 붙어 있으니까 그 판사가 원칙대로 하면 돼. 그럼 이제 눈치 보지 말라고.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그냥 보석으로 풀어줘 버리라고. 그게 맞고 법리에. 그러면 이게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저는 법원의 반격 카드가 3개가 있다. 윤 대통령 보석으로 민주당 한방 그들에게 강타하는 보석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란 무죄 결정.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 재개 결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이 뭐 법리적으로 중단된 게 다음 길이 추정돼 있을 뿐이에요. 추정되고 나면 원래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검찰의 반격 카드도 있습니다. 검찰 지금 여기 폐지됐는데 할 것 좀 하자. 검찰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 바로 이게 법원에다가 항고를 하면 돼요. 왜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키느냐? 이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하는 거예요. 항고를. 그게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참 이게 노만석 검찰총장 계속 참담하다고 하지 말고 방법 하나 알려줄게. 바로 이게 헌법소원해라.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해라고. 너 선배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15명이 헌법소원했잖아. 그 사람들은 각하될지 몰라. 원고적격이. 진짜 헌법소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해야지.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심리한다고. 제가 검찰에도 알려줍니다. 방법은 총장이나 현직 검사가 특히 총장이 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헌법소원해라 이거지. 검찰청 폐지돼서.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재판 중단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해라. 항고. 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거는 뭐 검찰은 따로 하면 이게 별도로 다루고요.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보석과 그다음에 무죄 결정.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정에 이런 걸로 그 반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법부가 호락호락 그렇게 그 검찰처럼 우리 판사들이 초엘리트들이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300명의 법학자들이 27년 만에 모여가지고 조의대를 응원하고 이재명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무슨 선출 권력 국회가 임명 권력 사법보다 위에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우리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권 분립, 딱이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원 위에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법학자 300명이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충분히 법원이 반격하다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현재 그 정청래, 그 다음에 추미애, 전현희, 김용민 이 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한테 해롭지만 부담되는 이런 게 막합파식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 첫째. 그러면 그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의 레드라인은 어디까지냐? 레드라인은 조의대 탄핵 하는 순간에 이미 그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 조의대 탄핵, 그 다음에 대법관 정원, 그리고 이게 특별재판부 통과하는 이 세 가지가 전쟁의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진흙탕 전면 싸움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국회가 가진 권한은 탄핵권, 그 다음에 예산권이 있다. 뭐 예산 가지고 제로 만들든지 말든지 뭐 법원 문 닫으면 되지 뭐. 탄핵은 또 헌재가 또 있으니까 그게 있다. 그러면 법원이 가진 권한은 뭐가 있다? 이재명 재판 재개. 그리고 이제 이거 윤석열 내란 무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서까지 법원이 가지고 있다. 한번 이게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끝까지 민주당과 사법부가 이 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부터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사법부가 검찰처럼 호락호락 하진 않을 겁니다. 사법부의 반격 카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도 약간은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논다 안 논다 이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판사들이 격앙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가능성은 약간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지경 판사도 윤 대통령 내란 무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왜 청문회 오라고 계속 난리인데 지경 바꾸라고 탄핵하라고 난리인데 제가 판사라도 무죄 주죠. 주죠. 그러기에 마지막 이재명까지도 불똥이 돼서 충분히 인사권을 가지고 재개할 수도 있고 지금 판사들이 쫄아 있으면 얼마든지 강직한 판사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 전면전이 벌어지면요. 결국은 이게 국민의 여론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국민의 여론이요. 전부 특별재판부도 위헌이라는 여론이 갤럽에도 높다. 42가 위헌이다. 41. 하프이라는 찬성하는 38.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 그 다음에 조의대 탄압 중단해라. 이런 게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높거든요. 높아요. 결국에 국민이 심판자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이 사법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정청래나 추미애나 전현희, 김용미가 워낙 지금 현재 사법 파괴에 도가 넘는 짓을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사법부 편을 들면 이 모든 피해는 이재명한테 갈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폭락할 거고 지지율이 폭락하면 재판 재개 움직임이 폭등하고 안 그래도 사법부는 지금 이게 심각한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